자, 여러분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자, 국민 10명 중 9명이 새만금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맞죠? 자, 이제는 10명 중에 9명이니까 성인 기준으로 따지면요, 다 안다고 봐셔야 돼요. 성인 기준으로 따지면. 자, 국민이라고 하면, 국민이라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 5,300만이죠? 5,300만 중에서 어떻습니까? 10명 중에 9명이면 어떻습니까? 한 4,800만은 다 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인들은 거의 다 새만금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 중에서 보면은 뭐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주 국민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거 다 뺀다라고 하면은 성인들은 다 거의 다 안다라고 봐야죠. 이분들이. 그럴 정도로 새만금에 대해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아, 새만금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알면은 있잖아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어떻습니까? 새만금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지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점점점 새만금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어진다라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새만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 중에서 일부는 또 새만금에 살고 싶다라는 사람도 생기죠. 그 일부 중에서 어떤 사람들 거기서 내가 땅을 좀 갖고 싶다 이런 사람들 더 늘어나겠죠. 자, 이걸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점점점 인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좋아진다. 자, 그 얘기도 있는 게 뭐냐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여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새만금에 대해서 인지도 있잖아요. 인지도는 92%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호감도라는 게 있어요. 호감도. 그 호감도가 뭡니까? 국민적 호감도가 작년보다도 9.3%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 62.9%라 그래요.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6명은 있잖아요. 10명 중에 국민 10명 중에서 6명은 뭐예요? 새만금에 대해서 호감도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호감도가 바로 그 수요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수요 맞죠?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사랑하니까 뭡니까? 만나보고 싶다. 그죠? 만나보고 싶다. 너랑 얘기하고 싶다. 너랑 좀 더 알아가고 싶다. 이런 단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가다가 더욱더 호감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로 갑니까? 결혼까지 하죠. 맞잖아요. 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자, 호감도가 있다고 해서 다 결혼합니까? 저 사람 좋아한다고 해서 다 결혼합니까? 남자가 여자를 다 좋아한다고 해서 다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결혼까지 가려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호감이 있어야죠. 맞죠? 그럼 호감이 있으면 그 다음 넘어가는 게 뭐냐면 결혼이에요. 자, 결혼은 뭐냐면 새만금에 직접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들어가서 땅을 사거나 거기 가서 기업이면 어떻습니까? 기업 경영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결혼했다 그러죠? 그렇게 늘어나는데 자, 뭐냐면 자, 보니까요. 점점점 62.9%가 호감도가 높아지면 그 중에서는 결혼으로 연결되는 확률이 더 높을까요? 적을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호감도가 많아요. 호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 사람하고 어떻습니까? 결혼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적 호감도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새만금에 대한 살고 싶은 거, 새만금에 대한 수요가 점점점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높아진다. 그게 작년보다도 10%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호감도가 있고 우리가 개인하고 기업이 있죠? 우리가 보면은 개인이 있고 우리 회사처럼 기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새만금에 대한 인지도뿐만 아니라 인지도가 79.8%. 자, 지금 아까는 국민은 뭡니까? 개인은 92%를 했죠? 기업은 80% 육박합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개인이 투자하는 거하고 기업이 투자하는 거는 또 다른 틀리거든요. 개인이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하지만 법인은 어떻습니까? 1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 단위가 틀리잖아요. 근데 기업도 어떻습니까? 인지도가 80%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호감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호감도가.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의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투자로 갈 확률이 높다 안 높다?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또 나오죠.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호감도가 높아지니까 이제는 여기 지금 봅시다. 자, 2017년도에 있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2017년도에 있었죠. 2017년도에 새만금에 실질적으로 입주 계약을 한 건이 있잖아요. 2017년도에 제로입니다. 제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2017년도에. 근데 대통령이 당선이 2017년도에 됐잖아요.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청, 새만금 개발공사 막 들어왔죠. 그리고 잼버리 대회가 유치가 됐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남북 도로에 대한 어떤 그다음 공항, 항만 이런 것들이 막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2018년도에 이제는 운을 띄기 시작한 거예요. 그 뭐냐면 영권에서 2018년도 드디어 한 건을 계약을 합니다. 놀라셨죠? 한 건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야? 왜냐하면 뜨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입니까? 201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2019년도에 무려 17건이 입주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건에서 2017년도, 그 다음에 2018년도 한 건이죠? 그 다음 2019년도 몇 건입니까? 17건이라고 하는 입주 기업, 입주 계약건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영건에서 17건으로 왜 새만금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늘어났을까요? 이분들이. 이거는요, 선호도를 떠나서 결혼한 건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한 건. 아, 그러면 새만금 여러 남자하고 결혼합니까? 능력도 좋은가 보죠, 그러면. 많은 기업들하고 결혼합니까? 많은 기업들하고 결혼하고 있잖아요. 새만금이. 많은 기업들이 지금 17건이지만은요, 올해는요, 이 17건을 넘어서 지금은 앞으로는 더욱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행기가. 자,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웬만한 에너지 가지고서는 안 돼요. 맞죠? 자, 비행기가 뜨려면 어떻습니까? 활주로 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냥 달려가는 정도로만 해서 됩니까, 이게? 안 되죠? 달려가는 속도를 높여야 되죠. 점점 높여져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일정 속도 임계점에 올라가지 않으면 계속 그냥 가요. 비행기가 뜨려면 어떻습니까? 뜨기 위한 에너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게 2017년도에 작용이 된 거예요. 대통령 당선과 함께 어떻습니까? 이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는 모멘텀이 확보가 된 거죠. 여태까지는 그냥 달리기만 했는데 이 새만금이 여태까지 오는데 쭉 달려가기만 했는데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으로 인해서 입주 계약이 한 건이 체결됐죠. 약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2018년도에 확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맞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는 더 비행기가, 왜냐하면 새만금은 더욱더 멀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높이 떠야 된단 말이에요. 비행만큼. 맞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 새만금의 큰 흐름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새만금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은 이제 비행기가 발바닥에서 이제야 떠서 무릎 단계밖에 오지 않았다.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2017년도, 19년도 오면서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만 큰 그림을 보면 2030년,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그때 2020년도 있잖아요. 10년 전에 그때는 이제야 그때가 무릎 단계밖에 아니었었구나.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비싼 것 같아 이럴 수 있겠지만 30년, 앞으로 2040년, 2050년에는 그때 그거밖에 안 됐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지금 비싼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멀리 보면 이제 무릎 단계밖에 오지 않았다. 알겠습니까? 그런 각도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 볼게요. 자, 지금 봅시다. 부안 이제 오늘 창북리인데 뭐 창북리 여러분들 많이 이제 아시니까 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나머지는 뭐 다 한 얘기니까. 자, 이거 내용은 다 알죠? 자, 중요한 거는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앞에 전두보다는 뭡니까? 새만금이 개발을 했을 때 인구 유입 효과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새만금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75만 8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46만 9천이죠? 인구가 47만 명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어디에? 45만 8천 중에서 이 내부 용지, 이건 내부 용지죠? 내부 용지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외부 용지잖아요. 30만이고 나머지 한 48만 명은 외부란 말이에요. 내부 용지는 30만 정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외부 용지 48만 원에 나누기 3으로 했을 때 거의 한 15만 명 정도는 부안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안에 유입되면 어디를 따라서 유입이 되겠느냐? 당연히 교통망을 따라서 유입되겠죠. 맞죠? 그 중에서 일부가 가장 먼저 유입되는 게 지금 동중리 있잖아요. 동중리는 부안 군청 주변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를 구성을 하든 뭔가 개발을 하더라도 먼저 뭡니까? 이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에 들어가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편리할 거 아니에요. 신도시를 만들 거 아니면. 그러니까 동중리 일대부터 나중에 건축행위가 먼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남북 위축, 남북 삼축 따라 도로가 생기면 그 도로를 따라서 또 다시 생기겠죠. 이 부분들이. 그 인구가 그런 쪽으로 해서 인구가 유입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잼버리 이거는 뭐 다 아시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도로망, 철도망, 공항, 신항만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것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새만금밖에 없다라고 하죠. 사실은 도로 하나만 들어가도 있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내 땅 주변에 자 도로 하나 생겨.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배 올라간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내 땅에 여기서 철도가 생겨.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자승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철도가 들어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3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응? 알겠어요? 그러니까 2의 트라이포트 4개 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있잖아요. 그럼 8배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 8배가 뭐냐? 그러면 올라가는 적도 있고 안 올라가는 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올라가는 적들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고 안 올라가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게 새만금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아까처럼 붕 터질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맞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도시 지역이 16.6%가 있는데 대한민국 땅은 주거지가 2.5%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안에는 1.47% 주거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거지가 더 없다는 거예요. 공급량이 무조건 없단 말이에요. 부안은. 응? 공급량이 적은데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인지도가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호감도가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수요량은 폭발하고 있죠? 폭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공급량은 적고 수요가 폭발하니 당연히 땅값은 급등이 안 급등해요. 어디를 따라서? 도로망을 따라서 개발 호재를 따라서 땅값은 급등을 할 수밖에 없죠. 이 부분들이. 자, 그래서 지금 자 이렇게 보는데 자, 큰 그림 봅시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거 남북 이축이잖아요. 자, 의복리, 개화리. 이거 우리가 2년 전 있잖아요. 2년 전에 했던 거. 그 이후로 못 해요, 지금. 왜 땅이 안 나오겠죠. 안 나와요. 부르는 게 앞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요 창북리 요 일대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부안 군청 끼고 요 일대죠? 본단 말이에요. 많이 보잖아요, 지금. 그리고 3라인으로 해서 여기 지금 요 바로 밑에 상서 이렇게 같이 보는데 자, 창북리는 뭐냐면 자, 여기 지금 새만금 여기 남북 이축도로하고 남북 삼축도로하고 가로지르는 이 새만금 지원 도로가 있죠. 요게 지금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창북리에 대한 접근성은 남북 이축도로를 따라서 들어오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남북 삼축도로의 영향권에 들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 타고 2, 3분 거리밖에 안 돼요. 시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이 4차선 도로와 이 앞으로 4차선에 6차선 도로가 남북 삼축도로가 들어갈 텐데 거기에 중심권이 들어가는 데가 여기 십자가형 아니에요. 맞죠? 요 일대가. 그래서 요 일대가 개발의 집중이 앞으로 될 거다라고 하는. 왜 그러냐면 위쪽으로 가면은 어떻습니까? 김제의 그 배후도시. 또 위로 올라가면 군산의 배후도시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배후도시는 인구가 가장 집중이 되는 곳이잖아요. 집중이 되는 그 도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도로가 인구가 가장 많이 오가는 그 도로망을 구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구가 가장 집중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 남북 삼축도로 주변일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게 그러면 이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인구가 가장 많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아까 15만 예상을 했는데 그 15만 중에서 많은 인구가 이쪽 지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도시 지역이 크잖아요, 그죠? 도시 지역이 좀 작죠, 면적이. 그거에 비해서 도시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리고 부안 군청하고 연계해서 개발된다라고 하면 많은 인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창북리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북 삼축하고 직접적인 영향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원도로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남북 삼축도로 예정도로죠. 무슨 예정입니다. 예정, 그죠? 확정은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확정됐다라고 막 이렇게 하시면 예정사항은 조금 변경은 될 수는 있어요. 변경은 될 수 있지만
이런 큰 흐름에서는 큰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긴다 하더라도 뭐 약간 이렇게 약간 변경이 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아요. 크게 영향권 문제가 없죠. 그럼 어쨌든 변경은 될 수는 있지만 예전에 남북 이축도로 우리 예정선 라인에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그 라인하고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 남북 삼축도로도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다. 이 부분들이. 그럼 어쨌든 이 도로가 생기면 이 도로하고 연계해서 어떻습니까? 요 주변 일대가 중심권으로 크게 커지지 않을까요? 맞죠? 인구가. 왜냐하면 이 도로를 따라서 인구가 많이 집중이 될 것이고 또 요 도로를 따라서 남북 이축 새만금하고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하고 진입할 수 있는 배후 지역으로도 크게 낙점이 될 수 있다. 이 지역은. 알겠죠? 자, 그렇게 돼서 지금 보니까 자, 그럼 우리 땅이 뭐냐? 우리 땅이. 자, 지금 현재 요 도로하고 십자형으로 개발되고 지금 현재 여기는 뭡니까? 중공업 지역 있잖아요. 맞죠? 요거 지금 남북 삼축도로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많이 얘기하는 게 자, 여기는 이제 구시가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옆으로 이제 확장이 개발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여기 이미 뭐 틀이 이미 잡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외부로 개발하겠죠? 그러나 이쪽 바운더리는 뭐가 있냐면 다 전답이잖아요. 전답이니까 그냥 밀고 그냥 개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땅이 어디냐면 보니까 지금 이렇게 주거지역 있잖아요. 이렇게. 주거지역 있죠? 들어갑니다. 우리 땅이 요 4차선 도로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중공업 지역하고도 바로 가까이 붙어 있죠?